안녕하세요. 홍승인 변호사입니다. 성희롱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무엇일까요? 이성에게든 동성에게든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모욕,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별도로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성폭력이라고 하면 주로 육체적 행위로서의 추행을 생각하게 되는 반면, 성희롱이라고 하면 언어적 행위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양성평등기본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계법령은 성희롱을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의 대법원 또한 이와 같은 취지로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행으로 형사 입건되지 않은 대부분의 사례는 실무상 성폭력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나아가 여성폭력방지법 등 관계법령에서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이처럼 성희롱 사건 피해자의 고충을 해결함과 동시에 가해자의 행위가 실제로 성희롱에 해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와 공사에 이르기까지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다른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계 처분이 엄중한 국방부의 경우 국방부 성희롱, 성폭력 등 예방 예규에서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로 하여금 성희롱 고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렇게 신고된 성희롱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국방부나 소속 기관별로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만일 해당 위원회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절차에 회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처럼 성희롱을 징계 사유로 해서 징계위원회에 임하게 되면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 업무 처리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 정직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의 경우 국방부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통해 행위의 직접 상대방인 피해자 이외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사람에 대해서도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는데, 해당 위원회에서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2차 피해 성립으로 결정할 경우 역시 징계 절차에 회부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자 등 보호 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로 해서 징계위원회에 임하게 되면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 업무 처리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 강 등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대법원은 성희롱을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결 취지입니다. 이와 같이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해당 결정을 받거나 2차 피해 성립 결정을 받게 되면 기본, 정직 또는 강 등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각종 성 관련 사건에 연루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